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택배기사인 남편의 뺨을 때린 고객을 이혼당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연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시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요즘 물건 구매하실 때 인터넷으로 구매 많이 하시죠? 택배로 구매한 물건 받을 일 많으실 거예요. 요즘 택배 기사들 과로다 뭐다 뉴스에 말이 많아서 남편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택배 기사입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어 접고 택배 기사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 들어와서 밥 서너 공기를 뚝딱 해치우고 쓰러져 자는 남편을 보면 많이 안쓰럽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대학 동기를 만났던 일인데요. 그 얘기를 풀어볼까 해요. 남편은 6시 이전에 집을 나섭니다. 처음 택배 일을 시작했을 때는 11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익숙해진 후부터는 늦어도 10시에는 집에 들어와요. 하루에 배송 분량을 다하지 못하면 감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날 할당된 물건은 전부 끝내야 집에 들어옵니다. 남편은 택배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15kg가 빠졌습니다. 먹는 양은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토요일에 남편 일을 도와준 적이 몇 번 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새는 벨 눌러보고 사람 없으면 현관문 앞에 두고 오면 되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주인과 얘기가 되면 집 앞에 두고 오던지 경비실에 맡기던지 했습니다. 고객들과 통화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었대요. 전화를 안 받았던 고객이 전화를 해서 지금 집에 들어왔으니 당장 가지고 오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배송하러 간다고 전화로 집에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하면 왜 이제 오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경비실에 맡긴 물건을 경비 아저씨가 잃어버렸는지 없어졌다고 해서 물건값을 보상해 준 적도 있고 아무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불인 택배를 배달해다 주고 고객이 부재 중이라서 그냥 두고 와서 나중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안 하면 바쁜 와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통화가 되어서 택배비 아직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남편도 사람인지라 가끔 물건을 다른 집에 운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 왔다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집 물건을 그냥 가져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운송을 잘못한 남편의 실수가 맞긴 하지만 다시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런 물건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더운 날 또는 갑자기 추워진 날, 날씨가 이상한 날에는 택배기사에게 걸려온 전화에 다짜고짜 욕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그 시간에 가져오라는 사람도 있고 남편과 저는 참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몸은 건강해서 일을 잘하고 남들보다 배송 건수가 많아서 벌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면서 무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무거운 물건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일이 많으니 허리나 무릎 등 관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항상 남편 건강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시무룩해서 있더군요. 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무슨 일이냐고 닥달하니 얘기하는데 그날 물건 배송하다가 고객에게 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한 동네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빌라가 2개 있는데 잘못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 물건을 가져다 놓고 고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좀 있다가 물건을 못 받았다고 연락이 오더래요. 다시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확인해 보니 호수는 맞는데 빌라 이름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배송할 집에 가져다 주었더니 남편에게 그런 것도 똑바로 확인 안 하고 다니냐며 무슨 새끼 하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남편이 하도 기가 막혀서 배송이 급한 물건도 아니고 어쨌든 가져다 드렸는데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시냐고 했더니 택배 주제에 어딜 말대꾸냐고 하면서 남편 따귀를 때렸다고 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대꾸를 하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서 볼을 부여잡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리고 다리가 떨려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겨우 차 갖다 놓고 집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디냐고 가서 내가 그 여자 가만 안 둔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냐고 하며 저를 진정시키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한참 울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다고 사과를 받던지 경찰에 고소를 하던지 하겠다고 하길래 함께 그 여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더니 그 여자의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만저만해서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문 앞으로 나오더군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대학 동기였어요. 그 애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 입학했을 때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친구였는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성형수술을 엄청 하고 살을 빼더니 정말 한풀이 하듯이 남자를 만나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얘기로는 나이트에서 원나잇은 물론 같은 과 남학생들 중에서 걔랑 잤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던 소문 안 좋은 친구였었죠. 무슨 말만 하면 자기 주변에 남자 많다고 자랑했는데 임신도 몇 번 했다고 자랑처럼 말하던 애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이 안 좋아지고 과에서 외면을 당하니 휴학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마지막이었죠. 걔도 저를 알아보고 놀라는데 네가 우리 남편 따귀를 때리냐고 했더니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걔 남편에게 제 소개를 했어요. 대학 동기였다고 했더니 남편이 호주에서 대학 나온 것 아니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하길래 들어갔습니다. 걔는 지 남편에게 외국에서 대학 다닌 것만 얘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1년간 같이 대학을 다녔다고 같은 과 동기라고 했더니 걔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우리 남편이 뺨을 맞았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걔 남편에게 얘가 성형수술하고 다이어트 하더니 한풀이 하듯이 남자 만나고 다닌 얘기를 해줬습니다. 걔는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 따귀 맞았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동기들이 있어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다고 확인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니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한참 남자들 만나던 기간에 산부인과 가서 수술한 것만 몇 번이었냐고 너야말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그러다가 유학 갔는데 또 어떻게 살았을지 안 봐도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걔 남편에게는 다 결혼 전 얘기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드린다고 하고 남편과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걔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걔네 남편이 제 연락처를 물어봤는 줄 알았는데 걔가 저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화가 나서 지어낸 얘기라고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에게 그런 거짓말 시킬 마음 전혀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에게 쌍욕을 하길래 너희 남편 전화번호 대라고 내가 택배기사라 통화 내용 자동으로 녹음되는데 아까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 한 내용이랑 지금 욕지거리 한 내용 남편에게 전부 보내버리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답니다. 남편은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걔한테 뺨 맞은 거 경찰에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고소하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택배기사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 많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데 직업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객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려는 사람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뺨 맞은 것이 아직도 속상하지만 여기에 털어놓고 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저만 잘나서 남들 무시하는 사람은 꼭 언젠가는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쓰니님, 강력하게 대응 잘하셨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